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들 필패할 것이다. 내지는 매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예. 사실 집권 2년 차거든요. 예. 그 집권 2년 차 대통령이 반드시 실패하거나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출이 돼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1년 동안에도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가 당의 어떤 선명성 경쟁에 앞서 있었던 적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선출된 거 아니잖아요. 선출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고민하는 대통령을 좀 도와주고 좀 믿어주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개인의 주장은 너무 편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럼 개파의 수장이 되면 또 개파의 수장으로서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당대표가 되면 당의 수장으로서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국가의 수장이 되면 그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죠. 우리가 거기에 선출을 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국가의 수장의 위치에 있지도 않아 놓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 맞게 행동해 달라고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믿어왔던, 신뢰해왔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의 입에서 상상 못할 강도로 뜻밖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논란이 되고, 배신감도 굉장히 크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검찰개혁 관련한 발언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금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욕먹을 일은 밑에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내가 하는 마키아벨리식 이 얘기도 굉장히 좀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일반론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는 비판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각광받고 포지티브 긍정적인 이슈에만 전면에 나서고 네거티브한 이슈 혹은 좀 논란이 될 만한 쟁점들은 다 이제 뭐 총리나 장관에게 맡기는 식으로 정치를 일관되게 한다면 좋은 정치라 볼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전략은 역대 모든 대통령실과 청와대가 항상 해오던 것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실은 똑같은 비판에 많이 직면했었던 적이 있었고, 뭐 윤석열 말할 것도 없죠. 예. 근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하게 이 이슈에서 유달리 너무 네거티브한 이슈에는 뒤로 숨고 포지티브한 이슈에만 너무 이렇게 쇼잉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좋았던 건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안 냈었냐? 다 검찰개혁 관련은 뭐 김민석 당시 총리나 아니면 정성호 장관에게 떠넘겼느냐?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너무 뜨거운 감정, 약간 오염된 이슈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잘 섬세하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회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이나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수사권은 완전 폐지,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제도의 완결성을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로 경찰에 대한 통제라든가 피해자들의 어떤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일부 존치도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봐요. 이건 선택의 문제인 건데, 이게 마치 하나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고 있는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고, 강성 지지층 혹은 뭐 일부 적극 지지층에 대한 일종의 배신 행위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다소 조금 지나치지 않나. 그거를 지나치다. 실증할 만한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연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시민 작가께서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분이 그냥 일개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 군데 나오시는 그런 평론가가 아니라 이전 민주정부부터 계속해서 기여도 하고 공로도 있고 여러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평론가하고는 급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파가 상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정도 자리에 계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 진영을 향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건설적인 쓴소리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난번 김어준 씨 방송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는 선의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어제 나온 매불쇼 발언에서도 후반부에서 본인이 틀렸으면 좋겠다. 이전에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말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이미 앞에 그러니까 실패할 길로 갈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필연적인 단정히 실패, 예. 그 필연적인 실패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네, 그렇죠. 이 말, 그러니까 그 방송 1시간 20분 동안 정말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끝나고 언론에 회자되고 나면 결국 그 필연적인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김어준 씨 방송 때도 굉장히 여러 말씀들을 하셨고 저는 그 말씀들 중에서 들을 만한 말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또 역시 의미가 없었죠. 왜 결국 남은 건 촉법과 용역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닳고 다른 구력이 있는 분인데 왜 노이즈를 이렇게 만들까? 그래 놓고 왜 그렇게 노이즈를 발생시켜 놓고 본 뜻은 이건데 왜 표현만 가지고 그러느냐? 저는 이렇게 항변하는 것도 유시민 작가급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이 유시민 작가 항상 비유나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설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노이즈까지 일종의 의도로 한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란이 벌어진 게 예.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한 물음표긴 합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이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저 친청계 쪽에 이제 강하게 밀고 가는 검찰 개혁의 신념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이 마치 이제 유시민 작가의 어제 논리대로라면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약간 그 이퀄 논리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걸까? 예,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사 기소 분리였고 그건 이미 이제 중수청 공소청이 시작이 되면 분리가 되잖아요. 검찰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유시민 작가가 너무 그 상황 논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검찰 개혁도 민주당 안에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검찰 그 권력을 견제하는 거지 검찰 권력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해도 검찰의 기능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권력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조직에 그 껍데기를 쓰고 숨어 있으면 그거는 개혁이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내용물을 제대로 돌아가게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대통령도 검찰의 권력이 남용되는 걸 막으라는 거지 검찰의 기능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검찰 기능이 없어도 되면은 그냥 쉽잖아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기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어느 국가에나 그 기능은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 기능을 잘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약자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말살할 만한 그런 사건들을 방어하거나 예방하거나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좀 견제 기능을 놔둬야 된다는 거지. 이게 보안 수사권 이 5글자로 자꾸 되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름을 바꾸자고요. 견제 수사권으로. 네? 네? 예. 그렇잖아요. 이게 견제 목적이지. 뭐 독립적인 힘의 근원과 원천을 검사들한테 주자는 게 아니에요. 예? 인지수사도 못하고 수사 개시도 못해요. 예? 공소된 사실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불안하면 공소된 사실 안에서 강제력을 쓸 때는 법원에 영장을 받게 하자고요. 기간도 명시하고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통제 수단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건설적으로 제안을 해야지 이거를 대통령의 인격과 의도까지 공격해가면서 예? 인격도 공격을 해요. 욕먹을 짓은 밑에 시키고 사기는 회피한다고 인격도 공격해. 그리고 검찰에 가장 많이 희생된 당사자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도 의심해요. 그렇게 하면 얘기가 통하겠냐고요. 예? 뭐를 목적으로 하는지 먼저 얘기하고 그럼 수소 기소를 통해서 보안 수사권만 완전히 폐지하면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목적인 건지 예? 얘기를 해보자는. 그래서 대통령도 그걸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휴 그래 근데 지지층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나는 고집 안 할 테니까 한번 그래도 수기 좀 해줘. 수기해가지고 결정하면 내가 좀 우려스러워도 당신들 말을 따를게.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대통령이 의도를 가지고 뭐 지시를 하고 뭐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셔야 예, 돼요. 예.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그런 뉘앙스가 보인다고 해서 그런 어떤 고민이 보인다고 해서 그 고민을 인격과 의도까지 그 수준까지 공격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한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여러 비평들 중에서 이게 꼭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서 비판을 하는가. 근데 사실 어제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것도 마치 당무 개입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뭐 실패했다,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재건축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증축 재개발, 증축을 원했는데 재개발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해야 되고 그 국민들에게 본인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다. 나중에 실패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후회할까봐 이야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비판하는가? 뭐 전당대회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유시민 작가께서 어제 이야기를 하실 때 본인이 대통령과 1대1 소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온 적도 없고 네. 본인도 그렇게 소통하는 건 그 현장에 있는 다른 패널 분들이나 진행자도 그런 식의 제안을 했었지만 그런 식으로 소통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국민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어제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은 김민석 전 총리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거가 소위 말하는 명픽이라는 얘기인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찍어서 내려서 보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당을 이렇게 지배하게 두면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택해달라, 행동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결국 김민석 전 총리의 반대항인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맥락을 연결해보면은. 예. 그 말을 정확히 하진 않았지만. 예. 물론 저는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평론가로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응원할 수도 있죠, 당연히. 네. 그거는 개인적인 자유니까. 근데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으로 내려보낸 김민석 전 총리를 막기 위해서, 즉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많은 지지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탄핵소추가 됐던 이유는 그 열린우리당 관련해서 한마디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네. 저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정치 행위자고 여당으로서 당 소속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고 본인의 의사를 통해 가지고 관철시키고 싶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 말에 정말 당무 개입이라고 한다면은 누구처럼 체리 따봉을 보낸다거나 내부 총지라는 당대표 없어진 사람 좋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가 의원들 조정해가지고 연판장을 돌리게 한다든가 이런 게 당무 개입이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있고 당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 은연중에 내비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다못해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명픽이라고 치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그게 끝나 어차피 전당대회 치르잖아요. 또 당원들의 선택이 정리되어 있고 또 국민들의 선택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울시장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게 정말로 정원호 후보를 좋아서 그런 건지 부모를 위한 건지 전당대회 판을 좀 끌어올리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정원호 후보가 샤라웃이 되면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그 판이 뜨거워진 건 맞죠. 그리고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특정 후보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아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당원과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전당대회 경선 통해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임명하는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당원들이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으면 경기지사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경기지사 후보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경선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대통령의 의중은 이런 것 같고 지금 후보들은 이런 것 같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자유의사를 통해 투표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금 더 당에 너무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마치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당에 그립을 강하게 쥐어가지고 당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지금 민주당을 마치 청와대 출장소나 흥신소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인가? 저는 그것도 좀 이렇게 너무 도약이다, 비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호 후보가 됐을 때는 왜 나서지 않았는가. 국회의장 관련된 발언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근데 왜 지금은 나서는가. 정청래 전 대표를 지원 사격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시기에 맞물려서 이렇게 하고
그 전에는 안 하고 그러면은 왜 이때만 당연히 이런 물음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의장, 서울시장 자기 신이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 해서는 안 된다. 왜 안 되죠? 예. 네?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뭐 기자님 잘 말씀해 주시지만 그 방식이 지시를 했다던가 아니면 압력을 뭐 넣었다든가 이 구체적인 게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본인도 성공하고 싶잖아요. 대통령으로 성공하고 싶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국정 동력이에요. 국정 동력은 당의 서포트, 그 다음에 그 본인과 의사와 뜻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협력하는 모습 속에서 국정 운영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렇게 됐나요? 대통령이 당을 지배한다고요? 지난 1년이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예? 지난 우리 민주당 정부를 한번 보세요.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 뭐라고 조금만 얘기해도 예? 중도에서는 그 우려스럽다고 하는 거마저도 내 식구 감싸기로 전부 다 진영 논리로 감쌌어요. 그러던 분들이 왜 이재명 대통령만 그 진영 논리가 발동하지 않는 거죠?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진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자, 대통령이 적당한 타이밍을 정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선출직이잖아요. 본인들은 선출직도 아니잖아요. 근데 선출직인 대통령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움직이게 하고 그러면 본인들이 책임도 져줄 건가요? 아니잖아요. 5년은 믿어줘야죠. 5년을 못 믿으면 적어도 한 2, 3년, 3, 4년은 지켜본 다음에 이런 소리를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지를 했다면? 예? 투표를 했다면? 예. 그래야지 지금 지난 1년을 보세요. 1년도 그렇게 못했어요. 1년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본인들이 좀 자신들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목소리가 세니까 오죽하면, 나는 국민들이 걱정되고, 내가 그렇죠. 나중에 평가받을 때 이 부분은, 역풍이 불고 평가를 잘못 받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고민이 되지만, 당신들이 수기해서 결정해. 그럼 내가 따라갈게라고까지 다 내줬잖아요. 그럼 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전 모르겠어요. 예. 예. 그 민주당이라든지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제 이 인터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철민 의원은 금도를 넘었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실패를 입에 올린 사람이 유시민 작가라는 사실이 더 충격이다. 송재봉 의원이 이재명 정부 실패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고 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김대중 정부 5년 내내 괴롭혔다. 또 시작이냐 뭐 이런 반응 보이고 있고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게 괴롭히고 열린 우리당까지 해서 분당시키더니 뭐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런 반응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 기자님. 그러니까 사실상 그 유시민 작가의 선의와 상관없이 실패한 평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원래 의도가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조금 더 본인이 그 필연적으로 실패할 길로 가고 있으니까 네. 조금 방향을 다시 잡아가지고 보안 수사권은 완전 폐지로 가고 너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다 갈아엎기보다는 증축 기조로 가가지고 기존 지침 달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걸 정말 관철하고 싶었다고 한다면은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그룹들이 설득될 수 있는 말이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말을 한 순간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좀 가깝다고 일컬어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지금 굉장히 격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설득에 실패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단, 그러니까, 저는 민주 진영에 있는, 같은 진영에 있는 동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도모하고, 정말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치인들이 이렇게 너무 격분해가지고 반응하는 것도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단초가 젖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전당대회 판에 불쏘시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온도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만난 것도 그렇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지금 분열 분위기가 너무 강하고 온도가 뜨거우니까 이걸 낮추자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좀 말의 온도를 낮춰야 할 시점에 새로운 화두가 더 던져지면서 갑자기 불이 또 확 기름 부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민주 진영에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지금 이로운 정말로 건설적인 토론으로 전당대회까지 이어질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 측의 인사들하고 훨씬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 예. 예? 예. 근데 저마저도 설득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기자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설득을 하려면 일단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근거와 대안이 없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자기만의 단정이자 규정이에요.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하는 얘기는 다 대통령에 대한 근거도 단정, 인격도 단정, 규정 이거예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 이미 그렇게 규정되고 단정된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정말 본인들이 고민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놓으시면 되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방법을 내놓으시면 돼요. 완전 폐지하면서 고 이채 전함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의 절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피해자 여성분들이 나와가지고 증언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어제. 네. 그분들이요. 그 피해를 입으면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거는 고통이자 두려움이에요. 근데 왜 나왔을까요? 이게 사라졌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이 훨씬 더 큰 두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게 무서워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국민이 한 명이라도 그 무서움의 정도, 두려움의 정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생명에 버금가는 거라면 지키려고 하는 게 국가의 모습이죠. 그걸 위해서 대안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 대안이 좋으면 저는 진짜 제가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잠도 안 자고 강화문에서 마이크 잡고 계속 그거 설파해 드릴게요. 예. 예? 근데 없잖아요. 대통령을 비난하는 근거도 못 돼. 대안도 제시 못 해.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예? 아, 지금 광화문 마이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국민이 나서서 뭔가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는 발언을 어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딴지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광화문 가서 촛불 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집권 2년차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그 의견인 거잖아요. 그럼 뭐 탄핵을 하자는 건지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룹이 생성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든지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촛불을 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촛불이 가져왔던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계승해서 촛불 시위를 하겠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일부지 소위 그 커뮤니티를 하는 분들 중에 다수 의견일 거라고는 아직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촛불이 가져왔던 건 정말로 불의한 정권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이 어두운 밤에 요 촛불 안에 키는 거 요것부터 시작이다. 이 촛불이 모여가지고 한번 어두울 때 빛을 내고 서로 같이 이겨내보자라고 하는 이전부터의 그 탄핵의 역사가 쭉 함께 해왔던 상징이잖아요. 그 상징을 지금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 든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 정도로 소위 말하는 탄핵이 운운될 정도로 심각한 뭔가 실정을 저질렀거나 여론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이 리더십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정권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일종의 의사 표현 정도의 그런 상징성을 가진 수단인 거잖아요. 그 수단을 지금 언급하는 거는 다소 섣부르다. 다소 섣부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섣부른 섣부른 것을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너무 거의 위험한 모욕이죠. 위험한 왜냐하면 발언이죠. 촛불은요 상징이에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어떤 상징이냐? 정의를 향한 저항이라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의인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징은 되게 우리가 다 아는 사람끼리는요,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 역사성 속에서 본인이 하는 말은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의 인격과 동기를, 의도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토론을 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쪽이 옳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은 인격도 지금 틀려먹었기 때문에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밀고 그다음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아까 계속 반복이 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예. 근거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 근거를 대라.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얼마 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 어제 매불쇼에도 이 여론조사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시민 작가 발언이 당청에 도움이 된다라는 여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29.2%,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45.5%, 거의 50% 가까이 이제 나온 건데, 요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약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뭐가 함의하는 바가 있을 텐데, 예? 그거를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왔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제 비하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저거를 이제 계층별로 나누어가지고 봤더니 뭐 진보층에서 반반 정도면은 생각보다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물론 이제 같은 데이터를 놓고 해석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바꿔 얘기하면은 소위 말하는 진보층에서도 반반이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아니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아까 오늘 김상인 평론가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강조하시고 있는 부분이 대안인 거잖아요. 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전부 친검찰주의자거나 검찰개혁을 망가뜨리려거나 뭔가 보수 기득권에 포섭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국민의힘의 일부 주장이라든가 뭐 지금 검찰의 언론 플레이도 분명히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읍소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아닌 분들도 꽤 많잖아요. 예전에 강력범죄 피해자분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는데 보안 수사 덕분에 거기서 구제받은 분들도 예.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완전 폐지를 하더라도 요구권으로 충분히 그런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고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하면 검찰개혁이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사건 뭐 1년에 몇 건씩이나 있고 그냥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개혁이 아니죠. 그런 개혁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폐지를 가더라도 그 방향의 숙고를 통해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의총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가지고 의견 수렴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정해진 시간 안에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예.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듣는 건데 거기에서 특정한 의견을 딱 낙인 찍어가지고 저건 안 돼, 저건 실패야, 저렇게 하는 순간 보안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하라고, 저는 별건 수사도 어차피 안 되고 어차피 죽소공청 10월에 출범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대체 뭘? 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 공개적으로.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많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마키아벨리적으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게 실패할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관련된 내용 글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원치 않는다. 욕먹을 일 밑에 사람한테 시켰는데 매우 잘못된 판단했다. 결국 실패로 끝날 거다. 라며 대통령 자체를 비판하는 거죠.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거다. 사실은 실패할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 보안수사권 논란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전당대회 국면을 앞두고 유시민 씨가 이제 갓 집권 2년차 대통령을 향해 실패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유시민 씨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명픽을 거론하며
필연적 실패의 길이다. 대통령 지배를 당하면 당 망한다. 이런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침없는데요. 들어보시죠.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그 불공정 경선이에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이것도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을 하고 새로운 집과 동네의 조감도를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명픽 꽂다 망하지 않았냐? 서울시장. 이번에도 명픽 꽂다 망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아주 노골적인 계파 간의 전쟁을 보는 듯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저 전제가 뭐냐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왜 김민석을 찍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민석이 명픽 아닙니까? 명픽. 네. 근데 정원호 명픽해갖고 망했잖아요. 예. 더군다나 또 부산 북갑에서도 하정우도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쭉 명픽을 했었는데 잘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김민석이라는 얘기만 안 했지. 예. 김민석의 명픽 아니냐. 그러면 이건 선거랄지 경선해야 할지 이런 데 공정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 자체는 틀리진 않는다. 저는 유시민 씨를 저는 뭐 한마디로 궤변론자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이제까지 하는 걸 보면 선전선동 궤변 그다음에 모순적인 이야기 어떠한 자기의 어떤 몰입에 빠져 있어서 네. 그때마다 사람이 달라지면서 뭔가 카멜론처럼 변화를 하는데 이번은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거죠. 저 말은 맞다. 그렇죠. 그러면 자, 저 말이 맞다고 쳐요. 왜 대통령이 정원호 피고할 때는 한마디도 안 했죠? 전에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용벼청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갑자기 저렇게 변화가 된 거죠. 네.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저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의 어떤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김민석 의원은 백그라운드가 누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아마 김민석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를 하면 사실은 이 경선에서 경쟁성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원호처럼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처럼 김민석 뒤에는 이재명이 있고 또 지난번 수석 최고위원 할 때도 뭐 유튜브 하면서 대통령께서 김민석에서 한마디 하니까 바로 최고수석 1순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때와 지금은 틀리죠. 그래서 아마 유시민 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뭔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랄지 또 저 뭐죠 유튜브 김어준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1년 조금 더 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여권 내부에서 저렇게 강하게 당신은 실패할 거야. 당신은 그러면 안 돼. 당신은 우리 모두로부터 동의받지 않는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도 개혁도 실패하고 다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저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김민석을 픽한 것은 잘못된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은 뭐 지지도도 상당히 높고 어떤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런 그립감을 꽉 쥐고 있잖아요. 네. 지금 레임덕이 아니거든요. 레임덕 때는 저런 말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기 초기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유시민이 저게 정말 유시민다운 건가? 아니면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가리지 않고 말을 막 계속 토해내고 있는 건지 제가 저 뇌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전당대회를 두고 사생결단 모드로 들어갔다라고 보이는데 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면 필연적으로 당은 망한다. 대통령의 명픽이 다 실패했다라는 주장들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대통령의 의중이 있어서 일정 부분 명픽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원들과 국민들의 어떤 경선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됐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시민 씨가 나도 이제 마음 편해졌다. 아, 돌아올 수 없구나.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 유시민 씨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이상 화도 안 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금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연적인 실패? 검찰개혁 1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당정 간에 그동안 많은 논의 끝에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 공수처 설립하기로 했고 보안 수사권 가지고 국민들이 아 이거는 조금 피해자 억울하면 안 되니까 수기 좀 해주세요라는 민심의 여론을 받들어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 수사기소 분리 의지가 없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매우 제한적으로는 국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를 강조했고 국회에서 수기해달라고 했고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뭐 좋은 거는 본인이 다 생색내는 거 하고 마키아벨리적 발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완전히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무슨 저주합니까? 실패하라고? 아, 저주나. 아니 이건 저주입니까? 저주죠. 악담이고 너무 과도하죠. 김대중 정부 내내 김대중 대통령 흔들어댔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본인이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에 2005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된다고 나라 안 망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야당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 보안수사권 문제로 민심이 그거 전면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할 것인가. 민심을 받드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하면 필연적인 실패라고요?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민심을 받들어서 일하고 있는 그 민주당에 대해서 검찰개혁 실패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본인이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 정치하시려고 하나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그런데다가 정청래 후보 찍어라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다수의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김민석 편만 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정청래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잘했으면 정청래가 반드시 연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겠죠. 왜 정청래 편을 안 드는지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이돌과 함께 싸우고 있는 조국 전 대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그 문제적 발언들과 분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삼라만상을 다 논평하시면서. 저는 그것도 지적하고 싶어요. 네. 유시민 씨 발언에 당내 친명계들은 격앙된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박지원 의원, 유시민 DJ 때도 폐악질, 과거 60대 뇌 운운하더니 본인도 70대. 박지원 의원도 70대. 80대. 80대. 근데 정정하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이건태 의원, 충격을 넘어 무책임한 말. 정권 교체 외치더니 이젠 정부 실패를 예언했다. 송재봉, 이재명 정부 실패하라고 고사.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궁금. 장철민, 금도 넘었다. 저주의 언어. 하이에나 짓 멈춰달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유시민 씨 얘기 중에 결은 다르지만 유시민 씨가 이랬잖아요. 더 강경파니까 여기는 보안수사권도 없애고 검찰개혁도 확실히 해야 되는데 흐지부지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며 유시민 씨도 지금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수사권 남기고 싶었으면 본인이 직접 풀어라. 왜 애들 시키냐.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근데 안영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정반대 결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의중이 뭐냐, 전당대회 앞두고 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지점이었잖아요. 그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권 문제가 사실 여당 내에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의도가 뭐냐? 그럼 그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나온 김민석 전 총리 후보죠. 후보의 의도는 뭐냐? 숨은 의도는 뭐냐? 이걸 밝히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지금 당장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강경 지지층 때문에. 저는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죠. 유시민 작가의 말이 상당 부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양반이 얼마 전인가 정치 평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건 정치 평론이 아닌가? 그럼 이건 뭐죠? 하는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 용감하다. 용기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상당 부분 맞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픽 잘못했죠. 대통령이 어떻게 명픽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원 후보는 명픽 맞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다음에 당무에 개입하지 마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앞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나서라.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유시민 씨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불, 가장 잘못된 게 동네 재건축 재개발 때 동네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네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통령에게 동네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동의를 받아라? 그건 동네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라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닌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향해야 될 지점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에 끌려다닌다?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한편은 옳은 이야기 한 것 같지만 근본을 모르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가훈식 비서실장이 제3의 길을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에서 반발이 나니까 쑥 들어갔는데 현재 국민의힘당 보수정당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제3의 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권의 3의 길을 모색한다면 국민의힘당은 괴멸 사태로 갈 겁니다. 왜? 보수를 껴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잘 모르는 것이죠. 저 이야기는. 당만 아는 것이죠. 민주당만 아는 것이죠. 국민 전체를 볼 수가 없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유시민 작가의 용기에는 놀랐습니다만 한편 맞는 말과 함께 유시민 작가의 말이 제가 이제 옛날에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유시민 작가의 말은 참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왜 그 밉게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유시민 작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좀 일부에서 저주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하는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를 두고도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유 전 이사장이 이 대통령에게 화가 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정권 바뀐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연락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이건 추론입니다만은 나 천하의 유시민인데 연락 한 번 없어? 얘야 니들이? 삐져서 그랬다는 겁니까? 이분이 화가 많이 나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유시민 씨가 이제 이렇게 처참하게 좀 몰락해가는 과정 아닌가 좀 그렇게 봤고요. 은퇴한 정치인이 평론도 은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어물정 복귀를 해가지고 정치 행위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정치 행위의 목적은 뭐냐?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에 대한 비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는 후보는 정청래 후보 하나죠. 하지만 오히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역풍이 불 거란 주장이 제기됩니다. 반정부 선동하는 거죠. 그렇게 보신 거죠.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예. 대단히 독선적인 좀 오만한 시각일 수 있다. 이게 당원들이 더 송영길을 지켜야겠다고 나서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에는 역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도 보안사건 완전 폐지도 저는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 얘기 그리고 당무 개입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놓고 여권 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어제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